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초의 고장 청양 출신이며 충남도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나 저장의 계절이며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겨울입니다. 가을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것을 집안에 쌓아두면 흐뭇해야 하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풍성해야 될 마음이 쓸쓸한 초겨울입니다. 도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 내용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의 문제점,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대비한 충남도의 농업 정책에 대한 대비책과 농민수당 지급 문제, 그리고 100억 원대의 대형 사업 및 수억 원짜리 연구 용역 결과를 여러 부서가 공유하면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련 부서 실국장님들께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질문은 처음 하는데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어려운 수치나 이런 질문들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정책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순도비 신규정책 사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8년 9월 계획 당시 도비 158억 3,285만 원과 15개 시군비 부담 156억 8,285만 원 등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2만 3천 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자본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 11월 현재 편성된 예산은 도비 98억 5천만 원과 시군비 81억 6,283만 9천 원 등 18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분기 3,226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24억 7천만 원을 지급했고 2분기 4,735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39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 2분기 지급 금액이 63억 9천만 원인데요. 받은 사람들이 중복받기 때문에 한 4,700여 명에게 63억 9천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도 소상공인은 경제통상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3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본 의원은 8월 28일 이 자리에서 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오늘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문제를 짚는 것은 들여다볼수록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지난 8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을 때 지사님께서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최소한 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동영상을 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충남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영세 중소기업 등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군 간의 예산 부담 문제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가 올 1분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이른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사업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천여 개 사업장 가운데 교회와 절,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조합 등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장이 확인된 것만 100곳이 넘습니다. 정부의 두리누리 사업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단체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급했고요. 지급 기준이 그만큼 허술하기 때문인데 도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명 미만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처음부터 사업비 부담을 들어 사업 참여를 거부했던 천안과 아산은 2차 추경의 첫 예산을 편성해 이달 말로 예정된 3분기 지원 때 첫 지급합니다. 특히 천안 아산에 도내 영세 사업장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두루누리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에 지원을 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두루누리 사업에 진입하도록 하면 사실은 더 그 양극화를 좀 줄이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한 충남도가 파악한 환수 대상액만 6천만 원. 하지만 3분기도 기존 기준대로 지원될 예정이라 결국 1억 원이 넘는 혈세가 엉뚱한 곳에 지급되는 셈입니다. 도는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함께 4분기부터 지급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떠들썩한 정책 홍보와 달리 시행은 주먹구구식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된 겁니다.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원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와서 이렇게 보도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보고 받으셨나요? 글쎄 이번에 도의 본의 질문 갖고 받았는데 그 전에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릴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원이 1분기 지급된 3,726개 사업장과 2분기에 지급된 4,735개의 사업장, 사업주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며 정부 또는 충남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 종교시설, 노동조합 등의 지원한 건이 아마 몇 건인지 보고를 아직 받으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을 포함해서 122명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충남도로부터 6만 58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주들 중에는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도 혹시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지웠습니다. 지우고 이제 저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네. 한 번 지원 대상자로 정해지면 앞으로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지원비는 더 커집니다.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요. 노동조합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 문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상에 좀 잘못이 있었다. 그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경우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문제는 좀 조례와 우리가 공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한번 개선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 건지 일단 조례 내용과 공고 내용이 불일치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 점에서는 사과 말씀 드리는데 이런 노조라든가 말씀하신 시민단체 지원 문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의 사례가 맞는 것인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MBC 지적과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한 120건에 6,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 정도 내인데 1% 내일에도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조례 개정 문제라든지 공고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세금은 단 10원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환수 조치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마 강원도에서도 노조라든가 시민사회단체가 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소상공인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는 우리가 보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길어집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사실은 부서가 직접 했어야 되는 제가 8월달에 문제점 지적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감을 받으러 들어왔고요. 제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면서 이거 다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지난 3월에 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계획이고 기본 방향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 및 사회 안정망 편입,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기본 방향이고, 그러면 이대로 공고가 나갔어야 됩니다. 강원도가 똥찌개지고 다른 데로 가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강원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강원도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저는 후발린 충청남도인 겁니다. 그래야 또 다음 저기들이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자,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씀 아니고요. 아니, 근데 강원도의 사례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강원도 사례는 의원님?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그 사례를 들지 맙시다. 예. 아니, 사례 들지 않은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조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내용과 공고 내용이 불일치한 거는 충청남도의 잘못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상공인들이라든 그 조례 문제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재개정했으면 재개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자, 조례에는요, 도지사님, 조례에는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경제통상실에서는 똑바로 했으면 지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노동조합에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다 계획서 전부 다 만들어 놓고서 그러고서 지원하고서 지금 그걸 다시 살펴보겠다 하면 안 되겠죠. 다음은요, 도지사님께서 지난 9월 20일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한 걸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 홍보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도청 브리핑룸에서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도내 14만 8천 명,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게 담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 대상 중에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내 각 시군에 보면 유명 브랜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그 관리사무소, 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이 사업비가 지원됐어요. 그 1, 2분기 합해서 201개의 사업장에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상가 임대사업 하는 데 지원된 게 1억 8,172만 원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곳도 10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건이요, 10인 미만이고 210만 원 급여 이하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근로자가, 노동자가 혜택받는 차원이고 그 10인 미만 그 조건을 맞기 때문에 전혀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노동자가 혜택을 근로자가 받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과연 우리 사업장 대표가 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그 근로자분의 사회보험을 지원받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요, 2년 계약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시켜줄 듯 했는데 안 돼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가 하고 군에 갔습니다.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부부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관변단체도 지원을 받고,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도 받고, 아파트를 여러 군데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자도 지원을 받는데 정작 받아야 될 이 대상인 비빌 언덕이 없는 이 소상공인 1인 기업, 가족 기업 이런 데에는 바라만 보는 그런 그림의 떡 정책이니까 저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남도는 3분기까지 공고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참 느슨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형편이 어려워서 정규직도 쓰지 못하는 부부가 하는, 그 다음에 청년이 하는 이런 기업들에는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좀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다른 제도로 한번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소한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서 방법이 없고,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를 저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안타까운 영세 소상공인을 매일 만나야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돈들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얼마나 충청남도에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죽하면 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고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분기 지급된 부분을 전수조사하여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소상공인 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급 방식을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화폐, 모바일, 카드 등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받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근로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는지 지역경제 환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해 제안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적절한 것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갖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남도는 소상공인 5%를 위한 180억짜리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해서 골목 경제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현장 적용 가능한 지역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 분야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착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 수입관세가 낮아져서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타결되면서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가속화된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감소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농촌은 농촌 공동체의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충남 농업인의 소득을 보면 2천만 원 미만 소득 구간 농가의 비중이 75.4%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율도 49%나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충청남도는 그동안 개도국 지위 포기를 앞두고 어떤 대비책을 준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개도국 포기 지위를 이런 준비는 없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요. 다만 7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10월 25일인데 사실 그 정부의 이런 지위를 포기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내부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농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농민과 농업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과 대비책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우리 충남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이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은 충청남도가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사실대로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 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 행정은 예산을 갖고 일을 합니다. 충남도의 농업 예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체를 이제 더 농업과 관련된 농업축산 임업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봤는데 2016년에는 전체 도 예산 대비 15.7%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은 15.3%, 2018년은 16.1%, 2019년은 14.9%, 2020년에는 14%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올 어려움이 닥칠 대비책이 예산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도 지급한다고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예산 대비 더 낮아졌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예산을 좀 보면요, 2019년 대비 증감률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매우 낮습니다. 교통 물류가 50.73%, 과학기술이 38.46%, 산업 중소기업이 28.29%, 환경이 25.97%,
문화 및 관광이 24.2%, 사회복지가 17.2%, 국토 및 지역개발이 10.79%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건 7.3%죠.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은 5.16% 증액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충남도의 농림수산 정책은 잘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도국지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포기하게 되었으면 사실은 올해부터 농업 정책에 저는 대전환을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예산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소멸로 달려가는 농촌 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충남의 다른 분야도 다 어려질 겁니다. 마을이 사라지면 면이 사라질 것이고요. 군이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은 충청남도도 어려워질 겁니다. 한 번 사라진 마을은 농촌 지역의 마을은 다시 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공익적 가치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은 다른 산업구조와 달라서 정년이 훨씬 깁니다. 사업체가 60세에 정년을 한다면 농어촌 지역은 지금 70세가 넘어도 농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식량을 생산활동을 통해서 또 그리고 경제활동도 함께하고 공동체 유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모두 모여서 충남 농업에 대한 대전환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몇 개의 사업에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남도의 노기농업과 농촌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의원님, 예산의 증액과 예산 비율 때문에 충남 농정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농업 정책 예산 문제와 증거할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1970년대, 1980년대 초하고 2015년도 중반 때 예산 구조가 확연히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예산 비율과 예산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개도국지의 포기도 준비하셨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충남 도민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충남도가 전혀 개도국지 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개도국지 포기 선언했지만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몇 년이 걸지 모릅니다. 당장 12월에 또 2020년에 이런 개도국지 포기로 인해서 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그거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내일 모레 이런 개도국지 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개도국지 포기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 비율 같은 경우도요. 만약 5.1% 증액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충남도의 농민이라든가 농업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5.1%가 아니라 훨씬 더 증액시킬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제안을 주시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5.1% 이상 훨씬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충남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제안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또 충청남도 농업 농촌이 안 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다 농가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농과 중소농, 고령농의 차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인 이런 청년 농업 육성정책을 우리가 도에서도 준비하고 중앙정부가 연계해서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농과 어떤 중소농 고령화 문제는 이런 중소농에 대해서 어떤 직불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좀 권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농은 대농대로 어떤 시장 지배를 위해서 어떤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추는 게 우리가 충남도가 나갈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고령농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작업 지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보다 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3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충남도가 잘 준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제 거의 완전히 체결이 됐다라고 타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농업 예산을 내년 2020년도 것도 살펴보면요. 기존의 사업에다 조금씩 얻는 것 정도입니다. 달라진 사업들이 없습니다. 영세농을 위한 어떤 농작업 지원단 아주 극히 사실은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 전부 다 놓고 정책을 놓고 사실은 또 이 농림축산부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국비라고 하는 FTA 기금 50억 원, 그리고 도비 50억 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서 충남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를 2018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시험 장비도 2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1년 동안 이 농업의 환경 보전 및 기능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전문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FTA 기금을 갖다가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업 발전을 견인차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권력 목표를 갖고 출발을 한 이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준공을 하고 교육도 그 자리에서 시킨 부분도 없고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개관식 때 외국인 농업연 학자 한 명 모셔오고 국내 학자 한 명 모셔가지고 국제포럼이라고 한 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타시도는 운영비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로 운영비를 쓰지 말고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충청남도만 기관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또 하나 그 계획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명에 달하는 외부 참여 인력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고 보자 이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으면 농림축산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푸드플랜 사업에 공모에 선정됐다. 그래서 180억 원짜리 먹거리 종합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50% 확보했다 그랬죠. 건축비가 확보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아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국비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다 도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 1억 8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서 좀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 조지사님께서는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약본을 좀 한번 부서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그 결과 발표를 보고요. 연구 용역마다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푸드플랜 사업은 시국이 시군과 연계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연구 용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영세농 고령농가를 위한 지역 내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이 소농의 협동화 그리고 조직화에 집중을 해서 지역산 비중을 높여야 되거든요. 이 공공 먹거리를 공급을 할 때. 그런데 이런 기획 생산을 하도록 하는 공적 체계 구축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 하고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시즌 의원들이 있어요. 한 30분이 있는데 여기에 중소농, 영세농 이런 고령농 이 부분에 대변할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통하시고 정책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위원회가 이렇게 꾸려졌으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보고서 말미에 이게 1억 8천만 원짜리 우리가 지식 상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농림축산국에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말미에 결론과 재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미완의 보고서를 1억 8천만 원 주고 우리는 지식을 샀다라는 거죠. 하자품이 있는 물건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충남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우리 이제 그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과는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습니다. 전혀 소통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업을 같이 관계된 부서들을 함께 융합으로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협업해야 되는 거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를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용역 아까 말씀하시는데 푸드포장 사업에 대해서 이런 그 소량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그 의원이 기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의 사용자인 도민이 반드시 일정 부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승주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에 WTO 개도국지 포기와 관련해서 11월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지 포기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그래도 반갑게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을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충남도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에게 도민발의 조례안조차 설명이 없습니다. 벌써 들어와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시행하겠다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공식적으로 지금 협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논하지 않는다면 과연 농림축산국은 누구와 이런 어떤 충남 농정을 협의를 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농림축산국의 과장님과 이 농민수당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15개 시군과 예산이 협업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농민수당을 의원 발의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충청남 도지사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우리 충남 농민들에게 양승주 도지사께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 의원님들은 듣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충남도의에서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이게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해오고 있고요. 또 이 도의회는 도의회 농민수당 연구 모임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도지사님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된 거죠. 저희가 5월달에 이 연구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입니다. 최종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 국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한 분만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거죠. 도의회에서 하는 거는 농정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사님 기자회견만 하면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해당 과장이라든가 해당 국장이 보고를 수리했다면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민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대해서는 미리 시군과 협의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도민발의 조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도민발의 조례라는 게 아주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또 대체로 농민이라든가 그분들이 주도로 해서 이 조례를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또는 저는 그러면 소중한 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조례야 의원들이 내시는 게 기본이겠지만 이런 농민들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이 도민발의 조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급 방식과 재원마련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실적으로 현재 안은 친환경 실천 사업을 갖다 일몰하고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만드는데 지급 방식은 우리가 정해진 대로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농민들께서 가장
농민수당을 지급받았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연말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분기를 나눠서 아니면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당사자인 농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율 구조가 한 77대 23, 71대 24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국세와 지방세 구조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실제로 34, 한 66 정도로 지방이 세출 구조는 한 66%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특별한 재원 마련해서 이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국세를 지급받고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받는 것 동시에 지방세가 아니라 도세와 지방세, 도세 시군세가 있는데 이게 한 3조 5천억 정도에서 여기서 이 어떤 농민수당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연 15만 원 더 이제 늘어나는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월 5만 원입니다. 이거 갖고 사실은 농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농업을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애당초 외국과의 경쟁이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체 농민의 72.6%가 농지 면적 1헥타르 미만의 평균 1.3헥타르 정도입니다. 유럽은 뭐 굉장하죠. 40-50헥타르 정도 되죠. 프랑스는 70헥타르고요. 우리보다 3-4배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 예산이고요. 그중에 72%가 농업 직불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 힐링 공간으로 보존하면서 무한가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력이 어렵다라면 그동안 농업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해왔고 잘 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결국은 20%만이 소수가 반복적으로 집중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저는 무분별한 농업보조금을 좀 정리를 하고 농정틀을 다시 전체적으로 틀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책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농민들에게 각각의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소득이 보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농촌이 지켜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농업 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020년에는 원하는 시군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6개 시군, 2021년에는 15개 시군, 2022년에 32개 전체를 다 개인에게 지급한답니다. 저는 이 농민수당이 농민 기본소득으로 농민에게 직접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경기도처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농가당 지원하면 농촌이나 여성 청년들이 소외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개별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면 저는 최소한 내년 2020년에는 6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가에 주면 이제 관리하기 쉽고 행정적으로 하기 쉬웠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개별 농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농촌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수당을 우리 마련하니 월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농민수당이라고 해서는 어떻게 그냥 낯뜨거운 그 액수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재원 문제, 아니 그 재정 확보 문제, 예산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그 연 60만 원도 상당한 큰 금액의 액수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60만 원에서 이걸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문제 시기상 한번 좀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분명한 것은 60만 원 좀 상향 조정해야겠다는 것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 지급하는 문제도 기본적인 방향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데 어떤 그 지금까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된 방식이었는데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은 동의하면서도 그것도 역시 이제 재원 문제가 당장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재원 문제,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인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개별 방식으로 가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농민수당 상향 조정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면요. 후발주자인 우리가 전라남도보다 더 뒤떨어집니다. 80만 원 이상은 되어야만 우리가 선발주자였었잖아요. 이걸 지킬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위기이므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연구해서 농정틀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는데 힘이 되는 새로운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